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하니까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 내일 3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번 청문회로 얻은 것도 남은 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손을 들지 않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인데요. 폭염 속에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오늘로 100일을 맞았고 새누리당은 손톱 및 가시특별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악수를 청하는 그 손에는 과연 진심이 담겨 있는지 서민들의 시린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입니다. 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첫 소식 청와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 연일 같은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또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효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낭비되고 있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하거나 또 복지 공약을 아예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지금 당장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그 지원도 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탈세를 뿌리 뽑는 문제, 국세청 참 바쁘겠어요, 앞서요. 쉽지 않죠. 예. 예. 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끝났다고요? 네네. 내일 마지막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보고 이제는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장 결선 국회도 앞에 있어서 선물 걷고 들어오라는 건데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면서 23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국조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모두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국회를 마치는 것이 법이 정한 국회 의무라면서 민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
특검을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결산국회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느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국회로 돌아가기에도 좀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위화도 회군하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서 여전히 천막은 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그 새누리당의 감싸기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안 된 만큼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는 약간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국조가 진행 중인 만큼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하겠다면서 장미에는 꽃과 함께 가시도 있다 이러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촛불 집회 시민단체가 주도로 진행되는 촛불 집회는 이어가겠지만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기에 참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한길 대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민이 많겠어요, 김한길 대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정조사 청문회 사실상 끝났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나온 것이 있었죠. 뭐 광주 경찰이냐, 네.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청문회를 보신 분들 참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직도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이 국회에서 나온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데 노골적인 지역감정 발언은 초원복집 사건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2차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사가 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여성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성경찰의 또 수사과장이었다는 분이 그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여성 경찰이 있다는 부분, 또 수사 과장을 맡았다는 부분이요. 네, 굉장히 또 시종 당차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격려의 글들도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 권 과장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고, 또 어제는 그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자 그 새누리당 측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 과장을 향해서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했고 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랬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데요. 이 조세 저항을 참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일부 누리꾼들은 김직원 셀프 감금을 여성 인권 유린이라고 거품 물던 새누리당이 권은희 씨에게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물론 여야의 또 주장 또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여부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당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요. 네. 네. 이번엔 무상급식 문제 좀 짚어보죠.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는 이야기가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그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또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난하면서 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단 무상 보육 예산에 그 중앙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체 홍보수단을 총동원해서 서울시 무상보육 위기의 책임을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에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을 하면 중단 없이 무상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서울시가 돈이 없다고 추경을 거부하면서도 8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토목사업인 경전철은 서민을 위한 복지라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이제 그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 이현주 원내 대변인은 오늘 서명 브리핑에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아이들을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정책, 비슷한 정책을 놓고 여야가 서로 정파성에 따라 서로 예, 입장이 상대당. 너무 다르다는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두환 추징법 관련 소식 좀 짚어보죠.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것이죠.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가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 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들을 보면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그 범죄 수익,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어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직 대기업 총수 등이 버티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추징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아서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추진은 물론 좋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 문제.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좀 떨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는데요. 지금 시각 6시 19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영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예, 도심에서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남산 1호터널 요금소부터 한남리 고가차도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이고요. 주변 반포대로도 남산 3호터널 출구부터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편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까지도 이동 차량이 많아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부터 논현역까지 이동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신호 대기 시간이 자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호는 삼성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설릉역에서 삼성역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강남역 방면도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는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는 매봉 터널 사거리부터 도곡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대문 안쪽은 퇴계로 따라 퇴계로 3가부터 4가 쪽으로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의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서민과 중소기업을 아프게 하는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면서 손톱 및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요. 줄여서 손가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월세 문제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고 이렇게 지적하자 긴급 당정회의도 열렸습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 중소기업청장 이현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입니다. 예, 오늘 출범했죠?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왜 출범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민 또 중소기업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그 손톱 밑에 가시 끼어 있으면은 뭐 그것하고 뭐 죽진 않지만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네. 우리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제도는 있으나 이게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그 사이 사실은 손톱 밑 가시는 금년 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에 처음 이제 지시를 하셔서 시작이 돼가지고 예. 쭉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그러한 가시 뽑는 걸 돕기 위해서 손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가시 뽑을 때 손가위로 제대로 뽑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잘려갖고. 네. 손톱깎이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손톱 밑 가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뭐 손톱 밑 가시 뭐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경기도 제가 지역이 하남인데 예. 거기는 이제 그린벨트 내에 축사 창고가 있는데 거긴 농산물은 보관하지만
공산품은 보관 못해요. 그래 주민들이 굉장히 그 벌과금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공산품 비교하면 공산품이 사실은 더 깨끗하잖아요. 농산물은 이제 뭐 거기서 썩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겠죠. 공산품은 예를 들어 테레비 냉장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보관한다고 이제 벌금을 매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내니까 참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워합니다. 네. 그러한 잔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다 리스트를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전부 신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사이 그 손톱밑 가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1월달, 2월달에 한 300여 건 받아서 한 90건을 해결을 한 이후에 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보다 더 이러한 가시를 좀 빨리 뽑겠다 해서 이번에 나서서 보다 더 이렇게 힘을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손톱밑 가시 뽑는 거 외에 어쩌면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손가위죠. 손가위로 네. 정말 자르거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경제 민주화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상생 네. 이런 문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거, 이것은 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거, 이거는 정말로 손가위로 잘라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만들면서 너무 이걸 세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많이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역효과가 났나 보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정기국회에서 개정 보완할 것입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그 계열사라든지 친인척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줘서 그 일감들이 골고루 중소기업 우리 서민들한테 흘러와야지만은 우리 서민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우리 손가위로 잘라내자 하는 뜻입니다. 네. 예. 자, 앞서 이제 손가위로 잘라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더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세 요건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요? 이것을 좀 더 완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상을 너무 이렇게 촘촘히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오히려 해당돼서 중소기업 보호를 하려고 만든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다 하는 부분이 이제 사후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개정 보완할 것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또 새누리당 할 거 없이 이건 공통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당초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중소기업 서민을 좀 살리자. 대기업이 다 이렇게 모든 걸 독식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다 중소기업 살리자는 차원에서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새누리당은 줄여서 이제 손가위, 네, 손가위 네. 이름 재밌습니다만요. 손가위가 출범했고 하는데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라고 하죠. 을을 위한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민생 경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을을 위한 위원회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라는 건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정이 있어서 다 보살펴야 되지 을만 보살피다 갑이 또 이렇게 망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꼭 저는 을만 살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새누리당의 그 손가위는 전반적으로 우리 서민 민생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찾아내든지 또는 수요자로부터 그러한 불만 불평을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새누리당 손가위는 또 정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민의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관정이 합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관정이 합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 가장 현안 중에 하나, 당장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만 많아갖고 서민들이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에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전부 전세 또는 뭐 그냥 월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마침내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오늘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정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근본적으로는 네.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든지 또 예.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든지 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되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월세난에 대해서도 세제나 금융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만들도록 오늘 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정회의 결과를 다음 주 이제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당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매매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되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나 월세에 대한 것도 대책도 그건 뭐 세제라든지 금융 지원 방안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상한선을 두는 것 이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찬성 입장입니까? 근데,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저는 뭐 그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무조건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을 눌러놓는다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플러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집이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래가 안 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또 서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은 정상적인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만 이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상한을 정해서 억제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해서 전 그 정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어렵겠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 이제 뭐 앞으로들 뭐 좀 더 야당도 좀 더 이해를 구하고 또 현재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제도라는 게 항구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지 우선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고불 끄면은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풍선 한쪽 누르면 한쪽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한쪽 네. 누르면 우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경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그러나 서민 민생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인수위 당시에 이제 경제분과 간사로서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제 밑그림을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 볼 때 그 네. 밑그림대로 착착 이렇게 경제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몇 점 정도 가능합니까? 아니,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뭐 건수를 시간해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그대로 간다. 다만 네. 우리 신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뭐 반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점수는 어려우면은 학점으로 따지면 한 보정도 줄 수 있어요. 네, 물론 6개월 됐으니까 이게 뭐 네. 한 학기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정책을 집행하면서 긍정적인 걸, 효과가 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원만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학점은 안 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현 정부의 이제 창조 경제, 경제 민주화 이 큰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눈앞에 놓인 과제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창조 경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매년 한 50만 개 정도를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종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착실하게 실천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대부분 이제 제정이 돼서 제정 또는 개정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이런 부분을 착실히 실천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받고 또 우리 서민 민생 중소기업이 경제 활력을 갖도록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문제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예. 여야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그 방향으로 밀면은 확실히 이 성과가 나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2만 불 돼서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체돼서 이게 3만 불, 4만 불을 가려면은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창조 경제거든요. 네. 또 이 새로운 2만 불, 3만 불, 3만 불, 4만 불 가려면은 예. 새로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소기업이고 여성 아니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법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착실하게 알겠습니다. 실천을 하면은 효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은 저희가 한 30초 남았는데 청취자분 2790님의 질문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았고요. 네. 위원님이 창조경제 많이 언급하셨는데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인수위에 네. 계셨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창조경제를 설명했는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조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넘어 IT다, 문화다, 이렇게 해서 그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데 창조경제라는 것은 결국 모든 곳에 창조경제가 있다.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재 의원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방금 전 인터뷰 관련 청취자 의견 문자인데요. 2357님입니다.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고 하시는데 서민들은 손톱 밑뿐 아니라 가슴 속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가시뿐 아니라 가슴 속의 묵직한 목도 하루빨리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와 서민이 행복한 사회가 답이겠죠. 늘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가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 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없다. 옆에 아무런 버튼도. 등으로 왔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집트의 과도 정부가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던 무슬림 형제단 청산에 가속도를 내면서 이제 분열된 세력 간의 갈등과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시민혁명으로 실각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는데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주변국 모두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2011년 초에는 아랍의 봄 이런 민주화 물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길을 헤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의 정치학 박사이시고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계신 이강근 목사 연결해서 길을 잃은 아랍의 봄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거기는 몇 시쯤 됩니까? 지금 이제 점심 12시 한 40분쯤 돼갑니다. 아, 한 6시간 정도 시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 네. 자, 이집트 군부의 유혈 진압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사실 피크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연속됐고요. 네. 지난 사흘간에 한 8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6월 말 이후에 거의 한 1,3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예. 요건 이제 정부 측 추산이고요. 네. 그 무슬림 측의 그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사망자까지 한 2,500에서 3,000여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사상자죠.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비공식 집계까지 합치면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네. 이 유혈 사태 이스라엘 현지 언론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긴밀하죠. 가장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긴밀한 나라가 이집트고요. 79년 평화협정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예. 그래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겠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간에 그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그 이슬람 그 무슬림 형제단이 내세운 이제 아흐마드 무르시가 정권 1년을 갖는 동안에 예. 굉장히 이스라엘이 정치적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집트 국민들의 이제 민주화 열망은 큰데 또 이런 유혈 진압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집트 민주화의 주체 세력은 이제 그 젊은 그 민주화를 갈망하는 이제 세속주의 젊은 민주화 그 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 세력이 이슬람, 그 무슬림 형제단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재창출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세속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이집트의 그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은 너무 종교적이고, 예. 또 이전 무바라크 정부보다 더, 반민주화 성격이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세속인들의 그 등을 돌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군부와 함께 손을 잡았는데 네. 군부가 등을 돌렸죠. 아, 이집트 내에서의 군부의 위치는 상당하죠? 대단하죠. 사실 1950년대에 이제 군부 압델 나세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연속해서 4명의 대통령이 사실 군부에서 나왔고요. 네. 또 군부가 군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요직이라든지요. 또 심지어는 이제 관광산업이나 기타 호텔, 주유소까지 장악을 하고 있어서 예. 이집트 경제의 30에서 40%가 사실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무르시 정부가 사실 군부와 이제 등을 서로 이제 단절을 하고 군부를 이제 쉽게 봤던 거죠. 그러면요, 이집트 군부가 이렇게 유혈 진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언론에서 이 군부 정권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무르시 정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고요. 지금 국민들의 한 70~80%가 지금 이 군부의 네. 이 과도 정부의 이 진압을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유혈 사태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사실 지난 주말에 강경한 그 진압 이후에도 이스라엘 이집트의 과도기 군부 정부는 더 강경하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무슬림 형제단의 그 반시위도 네. 계속 하겠다고 이제 지금 호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현재 이집트 법원이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직 석방은 이제 실시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소문만 돌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서식통을 통해서요. 사실 요게 이제 변수입니다. 지금 세속주의 세력이 사실 그 무바라크를 밀어내고 무르시 정권을 세웠는데, 예. 이제는 무르시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무바라크가 석방된다면, 예. 이 민주화 를 이루었던 이집트의 어떠한 이제 반응이 있을지, 다시 이것이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이집트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집트 내부에서 나오는 방송, 외국방, CNN 등등을 보면은 왜 미국이 간섭하느냐, 뭐 이런 보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 이집트 유혈 사태가 오기 전에 미국의 그 중재가 실패했다라는 그 평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군부도 만나고, 그다음에 무슬림 형제들도 만났지만은 이렇다 할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바로 유혈 사태로 진화가 됐고요. 또 마침 한참 진행될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서 어떠한 어떤 정확한 자기 정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하게 이제 예. 쿠데타로 이렇게 명명을 한다든지, 이렇다 할 그 비난의 수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비난의 수위가 낮은 부분들, 이집트 내에서 언론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1950년대 이후에 그 미국과 이집트의 그 아주 깊은 관계죠. 그 관계를 쉽게 이렇게 청산할 수가 없고, 또 그 관계를 두고 강하게 군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죠. 예. 또 군부를 강하게 비판한다든지, 또 지금 이제 고려 중에 있는데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집트 내 미국인들에 대한 보호라든지요. 또 중동의 미국 영향력 발판을 사실 이집트를 발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집트 군부 정권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미국도 방관을 했던 것이 군부의 고위직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집트 군부가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또 강력하게 유혈 진압을 하고 있고 또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유럽이라든지 안보리라든지 또 유럽에서도 많은 제재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부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유혈 사태 진압을 계속하고 끝내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 결국은 이제 아랍의 봄의 한 축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튀니지라든지 리비아 이런 주변국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봄이 제대로 온 건지. 사실 이러한 유혈 진압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중동의 왕권들이 이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예. 사실은 만약에 이 무슬림 형제단이 득세를 하고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국의 무슬림주의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국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리아는 아주 최악의 상태고요. 지금 국제사회도 어떠한 영향력이나 그런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1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또 난민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발생이 했고요. 그러나 이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 다른 나라에처럼 정권이 무너지거나 축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시리아 내에 정권을 옹호하는 시아파, 이라크라든지 또 이란,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시리아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또 반면에 반군을 서방 세계 내지는 이 중동의 순위파들이 지원을 하면서 네.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악순환, 유혈 사태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안정이라든지 수습은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은 여기 얽혀 있는 좌와 우 또는 이제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 간의 팽팽한 신겨루기죠. 그래서 악화를 방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치를 하지만 예.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라든지 안보리 내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팽팽한 힘겨루기 내부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일단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혈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미 이집트 내에 외국 기업과 자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이미 공장을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미 중단이 됐고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GDP의 11%가 넘는 부분이 이제 관광 수입인데 네. 지금 관광 수입이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국민의 경제적 악순환은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광객들 이집트 가면은 좀 위험하겠네요. 이제는 거의 사실 1년에 한 3, 4만 명 이상이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자, 유혈 사태 고리 끊는 문제 그래도 뭐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은 드는데 경제 제재 이런 거로는 효과가 없을까요? 사실 경제 제재를 위협을 할 수 있지만은 경제 제재를 하는 주체가 이미 또 이집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또 그러한 방법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악한 이제 고통을 안겨줄 뿐이죠. 그래서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유혈 사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경제 지원
적지 않습니다. 15억 불 이상이 되는 네. 라든지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미국 내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문제네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계신 히브리대 정치학 박사님 이강근 목사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